자, 오늘은 성격 유형 테스트 몇 가지를 비교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전에 채널에서 다 다뤘던 거예요. 일단 가장 인기 있고 익숙한 MBTI가 있고요.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다룬 적이 있는 애착 유형 테스트입니다. 안정형, 불안형, 그리고 회피형.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유형이 있고 혼란형까지 추가하면 네 가지 유형이 되죠. 요즘엔 이 애착 유형에 대해서도 관심 있는 분들이 꽤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성격 유형에 관심 있는 사람들, 말하자면 성격 유형 매니아들 사이에서 진짜 인정받는 테스트가 있는데요. 애니어그램이 바로 그겁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구독자님 중에 오래된 분들은 MBTI가 아니라 애니어그램 때문에 구독하신 분들일 거예요. 지금은 애니어그램 이야기를 거의 안 하죠. 이게 좀 어렵거든요. 처음 듣는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릅니다. 애니어그램에 대한 기초 지식과 최소한의 경험이 있어야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태생적으로 대중화되기 어려운 이론이라고 봅니다. 반면 MBTI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별로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죠. 외향, 내향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게 세 가지가 더 있는 거예요. 감각, 직관, 사고, 감정, 그리고 인식, 판단. 근데 이것도 설명 들어보면 별로 어렵지 않죠. 나이가 좀 있는 분한테 선생님은 ESTJ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처음엔 확실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영어 알파벳 4개가 갑자기 훅 하고 들어오니까. 하지만 그 알파벳 4개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나면 내가 ESTJ란 얘기가 외향적이면서 현실적이고 그리고 감정보다는 논리를 우선시하면서 딱딱 맺고 끊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타입이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잔소리 많은 꼰대 스타일이라는 거구나. 이렇게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MBTI가 인기 있는 이유가 일단 쉬워서 그래요. 그러면서도 꽤 잘 맞거든요. 하여튼 재미로 즐기기엔 이만한 테스트가 없습니다. 근데 애니어그램은 그런 식으로 바로 이해하는 게 잘 안 돼요. 원리를 이해하려면 한참 들어야 하는데 평소 이런 거에 별 관심 없던 사람이라면 듣다가 하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내 유형이 뭔지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 MBTI가 재밌는 이유가 뭐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난 집순이니까 I고, 원리나 이론에 관심이 많으니까 N이고, 감정이 별로 없으니까 T고, 즉흥적인 편이니까 P겠네. 난 INTP인 것 같은데. 근데 INTP가 뭐라고? 우주에 관심이 많다고? 와, 어떻게 알았지? 나 빅뱅 블랙홀 이런 거에 관심 개 많아. 이거 웃기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내 유형에 대한 설명이 진짜 나랑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MBTI는 자기 유형이 뭔지 아는 게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유형에 대한 설명이 실제 사람과 비슷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다 적용이 되다 보니까 와, 이거 진짜네, 재밌다 이러는 거죠. 경험을 하면 할수록 더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근데 애니어그램은요,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일단 익숙해지면 MBTI보다 훨씬 더해요. 좀 섬뜩할 정도로 맞아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야 재밌는 거잖아요. 엄청 재밌습니다. 물론 애니어그램이나 MBTI나 당연히 한계가 있죠. 그래서 재미로 보는 게 좋다고 하는 거죠. 근데 MBTI가 재미 이상의 의미를 갖는 부분도 있어요. 특히 한쪽으로 확실히 기울어진 특성을 갖는 분들, 예컨대 T 점수가 90점 나오고 F 점수는 10점밖에 안 나오는 분들, 이런 분들은 MBTI가 현실적으로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통계적으로 상위 5%에 속하는 극 T형 인간이었구나. 내가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평균에 비해 한쪽으로 쏠려 있었구나. 이렇게 자기 객관화 또는 메타인지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전에는 도대체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가 이해가 안 갔었는데 그 이유가 그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좀 특이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MBTI는 직업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세상에는 엄청나게 다양한 직업이 있잖아요. 그리고 각각의 직업에서 요구하는 특성이 다 다르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관종이에요. 끼가 아주 넘치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걸 즐깁니다. 이런 특성이 가수나 배우 같은 직업에서는 대단한 강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교사나 공무원이 되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어쩌면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MBTI를 알면 내가 평균을 기준으로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치우친 게 어떤 직업에서는 강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약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MBTI라는 게 원래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이어스는 자기가 만든 MBTI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설문지는 사람들이 그들의 천직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은지 알아보고 어떻게 그들을 도울지 알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근데 직업 말고 다른 걸로 고민할 때 MBTI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죠. 연애할 때 상성이 좋은지, 궁합이 맞는지 이런 것도 MBTI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뭐 재미로만 보면 나쁠 건 없는데, 근데 연애에 대한 진짜 깊은 고민을 MBTI를 통해 해결하려고 한다면 좀 무리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MBTI로 보는 상성이나 궁합은 그저 공통적으로 발달된 부분이 뭐고 반대 방향으로 발달된 부분이 뭔지를 보는 정도예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격적인 연애 심리를 다루려면 MBTI보다는
애착 이론을 알아야 해요. 특히 불안형이라면 이 유형을 집착형이라고도 하죠. 본인이 불안형이라면 애착 이론을 하는 게 아주 도움이 됩니다. 연애할 때 뻘짓을 가장 많이 하면서 남도 피곤하게 만들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힘들게 만드는 유형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하는 뻘짓이란 게 뭐냐면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눈에 안 들어오고 잘 안 해주는 사람만 쫓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애가 괴로워요. 그리고 회평도 본인이 왜 연애에 관심이 없는지를 알려면 이런 걸 좀 알 필요가 있고요. 안정형도 아주 확실한 안정형이 아니라면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이상한 사람을 만나서 사람이 좀 망가질 수도 있거든요. 진짜 연애를 하면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면 성격이 변할 수 있습니다. 좋게 변할 수도 있고 나쁘게 변할 수도 있어요. 이런 연애 심리를 매우 깊이 있게 그리고 명쾌하게 설명하는 게 바로 애착 이론입니다. 자, 이렇게 MBTI는 직업 적성 쪽에 그리고 애착 유형은 연애 심리 쪽에 강점이 있는 이론이라고 한다면 애니어그램은 도대체 어떤 분야에 도움이 되는 이론일까요? 사실 애니어그램을 제대로만 알게 된다면 직업 적성, 연애 심리 다 어느 정도 설명이 돼요. 그뿐 아니라 더 근원적인 부분, 나의 무의식적 신념이나 가치관, 세계관, 세상을 보는 시각 이런 걸 알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이런 성격 유형 설명할 때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두 가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은 다르다. 두 번째, 모든 사람은 같다. 자, 먼저 첫 번째부터 설명하자면 보통 같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대를 이어 살아온 사람들은 외모가 비슷하죠. 서양 사람들 눈엔 동양인은 다 똑같이 생겼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보기엔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이 생겼죠. 멀리서 보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서 그 사람들하고 몇 년 살아보면 어때요? 다 다르게 생긴 거예요. 대충 보면 똑같은데 자세히 보면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외모만 그런 게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격도 그런 겁니다. MBTI 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맨날 하는 말 있잖아요. 세상에 사람 성격이 16가지 종류밖에 없다고? 예, 맞아요. 엄밀하게 말해서 성격의 숫자는 인류 전체의 숫자와 같은 거죠. 마치 얼굴이 개인마다 다 다른 것처럼. 다만 성격 유형은 그래도 그 중에 성격이 좀 비슷한 사람이 있고 전혀 다른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 다르지만 똑같은 정도로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컨대 나도 ENFP고 친구도 ENFP예요. 그럼 둘이 똑같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ISTJ 친구에 비하면 훨씬 비슷한 겁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ENFP인 나와 ISTJ인 친구는 정말 공통점이 하나도 없을까요? 그럴 리가요. 두 사람 다 똑같이 눈이랑 귀는 두 개고 코랑 입은 하나입니다. 손가락, 발가락 숫자도 똑같고 내장 기관도 그래요. 모든 인간의 게놈, 염기 서열은 99.9% 일치한다고 합니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특징은 다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T도 희로애락의 감정을 다 느끼는 거고요. F도 이성적인 사고력이 다 있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요. 표현 방식이나 우선순위가 다를 뿐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감정, 생각은 다 똑같은 원리에 의해 움직인다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면 괴로운 거고요.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잘해주고 싶은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다 그래요. 예외가 없습니다. 애니어그램은 바로 이런 성격의 두 가지 모순된 측면, 즉 모든 사람이 같은 걸 갖고 있으면서도 결국 모든 사람이 다 제각기 다른 개별적으로 독특한 성향을 갖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면 사람들이 왜 그렇게도 다른지, 동시에 그러면서도 그 전혀 다른 사람들이 알고 보면 얼마나 비슷한지 이런 게 보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총체적으로 원리적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걸 알게 됩니다. 사실 애착 유형도 그런 면이 있죠. 내가 연애할 때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내면화의 이론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근데 애착 유형은 세 가지 혹은 네 가지 유형밖에 없잖아요. 너무 단순하죠. 사실 내면화가 그림자로 가려진 상태에서 우리 인격을 배후 조정하는 전략은 아주 다양해요. 사람에 따라서 전혀 다른 패턴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똑같이 내면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말이 저 사람한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더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애니어그램은 바로 이 내면화의 패턴을 파악하는 도구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나의 진짜 유형을 알기가 그렇게도 어렵냐면요. 그 유형 자체가 바로 내면화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짜 자신의 애니어그램 유형이 뭔지 확실하게 한 사람은 자신의 내면화를 발견하고 그 아이가 지금까지 나를 어떤 방식으로 조정해 왔는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